네, 세 번째 키워드는 약값 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짝 좀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방약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거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좀 했습니다. 일단 제약업체는 반발을 하고 있고 이 행정명령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볼까요? 사실 이게 좀 시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 일기 때도 이런 걸 시행한 적이 좀 그쵸. 있습니다. 일기 때도 있고 사실은 그때도 이제 의회 반발과 이제 로비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약값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메디케어하고도 연계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연계대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과 비교하고 처방전에만 국한된 겁니다. 이게 처방전에만 국한된 거라서 사실은 미국이 처방전 약 말고는 기본적인 약값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아마존이나 이렇게 파는 약들은 되게 싼데 사실 이번 행정명령은 처방전 약이 좀 비싸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 자체가 이제 보험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놔둔 채 약값만 하는 것들은 약간 좀 저는 어폐가 좀 있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높은 이제 미국 내 약값 구조를 겨냥한 조치일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동일한 약물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걸 문제를 삼으면서 미국 국민도 글로벌 최저 약값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제약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요. 미국 제약협회는 해당 행정명령이 신약 개발을 위축시키고 있고 개발 후에도 투자에 대한 유인을 이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환자에게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조치가 이제 갖는 의미도 분명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 같아요. 의료부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정치적인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을 동시에 이게 처방전 약값을 이제 문제를 민생 이슈로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지지층에 대한 것들의 핵심을 하면서 지지층을 이제 결집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권자 중에는 이제 고령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만성 질환자들을 하면서 자신의 정책적인 것들에 같은 체감 효과를 하고 어쨌든 강한 대통령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행정명령이라는 어떤 방식으로 법률적 제도적인 것들을 뒷받침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제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강력한 어떤 지금 떨어진 어떤 자신의 어떤 결집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상승세로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왜 가격이 비싸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제약업체에서는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다라고 답변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좀 보면은 그럼 그 비싼 R&D 비용을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값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업계는 당연히 이제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그렇게 반대할 네네. 내용은 또 아닐 수도 있을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 앞서서 일기 때도 추진했다라는 부분 말씀해 네. 주셨는데 현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실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렵고요. 의회의 입법 동의 없이 일기 때도 사실은 뭐냐면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제 가장 낮은 약값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미국의 특정 약품에 대해서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약값으로 이제 메디케어에 대해서 지불에 대한 것들을 했었고요. 일기 때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입 약품에 대한 허용 확대를 하자, 그리고 중간 유통에 대한 리베이트를 금지하자고 했던 건데 요거 다 안 됐습니다. 일기 때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다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의회 입법 동의 없이 시행된 행정명령의 법적 취약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값 구조는 사실은 의회 예산 및 이제 메디케어의 법령과 직결됐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도 안 됐었는데 지금도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기준 가격의 도입과 실무적인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약값 기준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제 국가별의 약값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거 비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겠다는 이 기준도 사실은 모호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그래서 약간 이게 뭐냐면 정치적인 약간 이게 어떤 구호에 비슷하다는 이런 게 좀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어떤 설정이나 상한성 설정 방식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고 약간 아젠다 같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좀 있다는 게 좀 있고요. 이기보다 훨씬 더 이제 정책 지속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분명한 건 이번 행정명령이
단지 약값을 낮추는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어쨌든 보건의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이번에도 사실은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거 무엇보다 미국은 제약업계에 대한 로비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정치적 로비가 강한 나라에서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제약 의료 산업에 대한 로비가 이런 1위인 나라에서 집중 로비와 소송전이 돌입하게 된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미국 현지에선 생각하고 있습니다.